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님을 상대로 지방 외교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세수 부족에 대한 우리 도의 대처 방안,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 도의 대처 방안,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날로 심해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 충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은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무역수지 적자는 1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충남이라고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우리 지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충남 수출 상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 지역 내 총 생산 GRDP는 125조 원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충남이, 그런 우리 충남의 수출액이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큰 폭으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4월 수출액은 57억 8,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나 급감하면서 두 자릿수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충남 수출의 주력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시되는 신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와 외교라는 외부적인 변수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충남의 수출 효자 품목은 단연코 반도체입니다. 수출 1위 품목이고 전체 수출 비중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020년 10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하였다가 지난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4.6%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산 기록 매체는 78.1%나 추락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 23%, 베트남 21.2%, 그리고 미국 12% 순으로 충남 지역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출 대상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대중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충남은 가까운 지리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인과 우리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으로 문화, 체육, 행정, 경제 등 다방면에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국외 지방정부 28개 단체 중 중국이 13개 단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으로 많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지방정부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충남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끄럽지 못한 한중 관계 속에서도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향후 대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수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국가 세수가 전년보다 덜 거치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 9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수 결손이 연말까지 변동이 없을 경우 지방교부세가 약 6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충남의 경우 약 862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충청남도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9,739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억 7,600만 원, 약
2.2%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지방기업부세와 지방세 등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의 감소라는 상황에 직면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힘들어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하루하루 생존의 길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의 손실과 매출 감소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대출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금리는 인상되고 있고 이자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빚을 갚기가 어려워 대출 연체가 지속되고 있고 연체율은 22년 말부터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율은 7.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기업 대출 연체율의 3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충남의 어원 부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충남도가 제출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소상공인 순사고율은 4.43%로 지난해 12월 1.96%와 비교해 넉 달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기업 대출 잔액은 2022년 11월 말 기준 27조 3,3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하였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지원해온 4대 보험료 지원을 축소하였습니다. 당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20%와 건강보험, 산재보험 100% 도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100%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또한 일몰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막막한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견뎌온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의 터널 끝에 서 있는 지금도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일괄 질문을 마치고 지사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추가하는 보충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 지사님께서 우리 지방외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한정이 되어 있구나,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교와 통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정말 진영과 체계를 뛰어넘어서 일본, 중국 다방면에 또 이렇게 방문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사실 우리 그 베이밸리 메가시티 공약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여러 가지 그 충남의 미래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또 상대방 국가가 되는 거 맞죠, 지사님? 네. 네. 근데 또 지사님 여러 가지 그런 광폭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좀 다소 좀 아쉽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겠습니다. 이 도지사라는 자리는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가, 같은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요. 사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인 이런 언사, 발언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